그 다음에 거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있어요. 460페이지에 요거 이론에서 잘 내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2월 결손금 잘 받으세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그래서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은 결과적으로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건데 결손금은 올해 생긴 거고요. 2월 결손금은 예전에 생긴 거예요. 전기 이전에. 그래서 그냥 결손금 그러면은 올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 2월의 뜻이 뭐죠? 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거에서 넘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거기 밑에 보시면 결손금 공제 순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종합소득 써드리면서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왜 그러냐면 거기 밑에 봐보세요. 사업에서 시작했죠. 여기 보세요. 사업 다음 뭐예요? 근로. 근로 다음 뭐예요? 연금. 연금 다음 뭐예요? 기타. 기타 다음 뭐예요? 이자. 그 다음에 배당. 그럼 거기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순서대로 외우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나열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461페이지 위에 보시면 2월 결손금 공제인데 우리는 지금 몇 년도죠? 2023년도니까 몇 년 기억하시면 돼요? 15년. 그래서 15년 전 거까지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래 버티면서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에서 결손금 나면서 15년 버텨요? 쉽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법에서는 길게 빼주겠다. 그래서 몇 년 전 거까지 빼주겠다. 15년 전 거까지 빼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거기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이랑 461페이지 보시면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이 있어요. 근데 참고로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기는 해요. 둘 다 사업소득인데 이제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그래서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에서 뭐 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땅 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쪽 관련돼서는 혜택을 많이 주려고 그런다, 적게 주려고 그런다, 적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결손금이 낮네.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빼게 해준다, 못 빼게 해준다, 못 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덜 주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근데 다른 소득에서 못 빼면은 혜택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총 세 가지. 15년. 그 다음에 요 순서.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다, 없다? 없다. 뺄 수 있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손금은 끝.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저기 10점짜리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467페이지. 여기는 실기 쪽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467페이지 밑에 보시면 인적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공제야? 인적공제. 그래서 인적공제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사람하고 인원수하고 관련이 있는 걸 무슨 공제라 그래요?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이거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제가 나이라 그러면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 그러면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근데 얘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혹시나 때문에 외우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아까 이자하고 배당은 얼마 기준이라 그랬어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저기 기타 소득은 얼마요? 300만 원 이하. 잠시만요. 요거를 그래도 나눠드린 거랑 걸리네. 기타 소득 300만 원이고 잠깐 소득 금액 100만 원, 이자 배당 2천만 원, 기타 소득 300만 원. 그 외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고 그 다음에 총급여로 나오면 500만 원 이하예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150만 원 이하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5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빼준다 그랬어요? 70% 빼줘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요거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500만 원까지 몇 프로 뺀다고요? 70%. 그러면 500에서 70% 빼면 얼마예요? 150 나오죠? 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이게. 급여는 뭔지 알죠? 그래서 내가 월급을 1년 동안 얼마보다 덜 받으면요? 500만 원 이하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쉬었어요. 그러다가 11월 달, 12월 달 일했는데 내가 만약에 200씩 받아. 그럼 200, 200이면 얼마죠? 400이죠? 그럴 경우에도 가능은 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금 여기는 아니고 그건 추가 공제. 요거는 기본 공제. 요거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앞으로. 근데 요거는 실기 때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세요. 여기 468페이지 보시면은 인적공제라고 있어요. 요 인적공제가 요거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몇 세는 넘으셔야 돼요? 60세. 근데 배우자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몇 살 넘죠? 20살 넘죠? 일반적이에요. 네. 뭐 간혹 가다 20살 전에도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분들은 특수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20살 넘어야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20세가 넘으면 법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20살 넘으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60세 넘으면 그때부터 일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이는 구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 버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 금액을 넘으면은요, 국세청에서는 따로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쪽에서 공제를 받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본인 거에서 공제받고 내 쪽에서 또 공제받고 그러면 이걸 무슨 공제라 그래요? 이중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중공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다 이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국가에서 기준을 해놓은 거예요. 이 금액보다 작으면 이 사람은 신고를 해도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나와도 금액이 되게 어때요? 적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신고해버리면은요, 국세청이 해야 될 일이 어떻죠? 많죠. 그래서 매년 국세청에서 금액들을 정해요. 그래서 그 금액보다 적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신고하지 마. 안 해도 돼. 왜요? 해봤자 낼 금액이 없어. 적어.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편도 안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러면 뭐 보내죠? 우편물을 보내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연락 옵니다. 당신 소득이 이만큼 있으니까 5월 달에 뭐 하세요? 세금 신고하세요. 이렇게 날라가요. 네, 1년치예요. 무조건. 아르바이트도 일정 금액 넘어가면 걸려요. 소득세죠. 여기 있잖아요.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웬만하면 알바할 때 이런 데 가서 알바해야 돼요. 세금 신고 안 하는데. 있죠. 네.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세금 신고해요. 왜냐면 세금 신고를 해야 얘한테 준 돈만큼 비용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네. 소수지 다수는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세금 신고해서 500이 넘어가면 이제 그분은 따로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알바하면 몇 살 넘죠? 20살 넘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20살 넘기 때문에 공제 못 받아요. 이거보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알바하네? 그러면은 요거보다 뭐 해야 돼요? 적어야 나중에 세금을 덜 내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68페이지 보시면 기본공제라고 있어요. 인적공제 중에. 무슨 공제요? 기본공제. 1인당 얼마 빼줘요? 150만 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떤 얘기 많이 했냐면 소득세는 인적공제라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뭐 할 것이다? 덜 낼 것이다. 왜냐면 혼자면 150만 원인데 단순 계산이에요. 4명이면 얼마예요? 600 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보다는 600만 원 빼면 내야 될 세금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거기 보시면 본인은 무조건 됩니다. 본인은 얼마를 벌든 뭐를 하든 무조건 돼요. 근데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상관없는데 돈 버시면 안 돼요. 네, 돈 벌면은 배우자분은 배우자로 따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왜냐면 맞벌이 하면 이건 넘길 거 아니에요. 설마 이것도 못 버는데 맞벌이 할 일은 많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직계존속이라고 있어요. 직계존속이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요분들도 직계존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계존속 그러면은 위라고 보시면 돼요. 족보에서. 그 다음에 거기 써있죠. 계부, 계모 포함이에요. 요즘에는 재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세법에서는요, 사실혼 인정 안 해요. 사실혼이 뭐예요? 동거. 네, 동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무조건 무슨 혼이어야 돼요? 법률혼이어야 돼요. 세법에서는. 왜냐면 동거 인정해줘버리면은요, 같이 안 사는데도 같이 살아요. 라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왜요?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사실혼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법이 조금씩 이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현재. 과거에는 사실혼 그러면 거의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세법 말고요. 다른 쪽 법에서 사실혼도 어느 정도 손을 들어주곤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이게 뭐 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이건 뭐 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 결혼도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살아보다 결혼하자.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듣는 게 하도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니까. 뉴스에 행복한 얘기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왜냐면 사람들은 남의 행복에 관심 없어요. 근데 불행한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나와요? 남의 불행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고딩엄빠. 네.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고딩엄빠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어린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명이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결혼해도 되나봐. 애 낳아도 되나봐. 저렇게 TV에도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한두 명이라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왜 계속 고딩엄빠 하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예. 왜냐면 사람들은 남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남의 힘듦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남 잘 되는 꼴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누구네 엄마 이혼했대 그러면 거 봐라. 평소에 하던 게 이혼할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누구네 놀러 갈 때 그러면 조용해요. 놀러 간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왜요? 행복할 거니까.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죠. 아니라고 얘기 못 하죠? 왜냐면 현실이잖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세법은 요거예요. 무슨 원이요? 법률원.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하셨다. 안 돼요. 부모님이 꼭 법적으로 무슨 관계여야 돼요? 혼인 관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자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녀 말고 요것도 돼요. 입양자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돼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되고 위탁아동도 되는데 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 데리고 있어야 돼요? 6개월 이상. 몇 세 미만? 네, 18세 미만. 그래서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나오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요 세 분은 상관없어요. 배우자하고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나와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그 다음에 469페이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중에 실기할 때 계속 구별하는 연습할 거예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고 요거 구별하는 걸 계속 볼 거예요. 네, 500만 원 안 되면 딱 500까지 이하니까 500만 원까지 돼요. 연봉이 그렇죠. 연봉 500인 거죠. 네. 근데 연봉 500인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뭐 알바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아. 그럼 가능한 거죠. 근데 어차피 몇 살 넘으면 안 된다고요? 20살 넘으면 안 돼요. 21살부터는 얘가 뭐 돈을 벌든 집에서 놀든 집에서 놀아도 공제 못 받아요.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돼야 돼요. 나이도 해당돼야 되고 돈도 해당돼야지 둘 중에 하나만 된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21살부터는 뭐 벌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너 돈 벌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법에서는. 돈을 안 벌어도 21살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468페이지 거기 박스. 그러니까 이게 네. 대충 돈 빼주는 거 네, 1인당 얼마 빼준다고요? 150만 원을 빼주려면 여기 해당 사항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있고 자녀가 2명이면 300만 원밖에 안 받는 거예요. 부부가 있고 자녀 4인 가족에 자녀가 2명 있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만 기본부에 아니죠. 600이죠. 4명이면. 네. 1인당 150이니까. 4명이면 600. 그 대신 그 4명이 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근데 만약에 자녀가 둘 있는데 하나가 21살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9페이지 추가 공제. 추가로 또 빼줘요. 그래서 추가 공제인데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본 공제 대상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 공제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추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씩 더 보시면은요. 첫 번째 경로우대 공제. 경로우대를 받으시려면 이분들은 몇 세 이상 70세가 넘으시면은 100만 원 더 빼줘요. 만 나이에요 무조건. 네, 그리고 연도만 빼요. 세법은
지금 나이 계산할 때 몇 월생이냐 보잖아요. 세법에서 몇 월생은 안 보고 그냥 연도만 빼요. 근데 아마 언젠간 그거 통일될 것 같아요. 왜냐면 통일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이가 오락가락 돼버리잖아요. 지금도 오락가락이죠, 솔직히. 그래서 아마 이거 정리되는데 몇 년 걸릴 거예요. 이것도 솔직히 갑자기 된 거잖아요. 예. 준비 기간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은 나이가 오락가락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한 살 많았다가 갑자기 다음에 얘기할 때 막 2살 적었다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갑자기 큰 틀을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뭐 차근차근 단계를 밟은 게 아닌지라. 근데 어쨌든 세법은 그냥 뭐만 뺀다고요? 연도만 빼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신 분들은 200만 원을 빼주는데, 요 장애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국가 유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프로그램 자체에 나눠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잘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나눠져 있어서 장애인에 해당되면 장애인 선택, 국가유공자면 국가유공자 선택, 중증 환자면 중증 환자 선택. 중증 환자는 참고로 저기에서 발급해줘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발급해주면 중증 환자, 그 다음에 장애인 공단에서 발급해주면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거기 단체들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시험 때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는 묶어서 봐버릴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제하고 무슨 공제야?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 또 이제 첫 번째로 부녀자 공제는 당연히 남자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부녀자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되는 거다? 여자분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여야 돼요? 3천만 원 이하.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면, 잠시만요, 이거 금액이 4,600인가 4,400인가 그렇거든요. 아, 4,170만 원. 급여로 치면은 4,170만 원이 3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저희 시험은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네. 대부분 그냥 3천만 원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4,170이 아니고 4,140. 대략이에요. 대략 요 정도 금액이면은 3천만 원 이하가 뜹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시험은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총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죠.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이거를 세법에는 없는데 맞벌이 공제라고도 표현해요, 뉴스에서는. 왜 그러냐면 부녀자 공제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다 그러면 대부분 뭐 할 확률이 높아요? 맞벌이. 그래서 맞벌이 공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거기다 써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요쪽이 많죠. 그리고 요즘엔 요쪽도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한부모. 예. 그런 경우엔 이제 뒤쪽 2번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보시면 한부모 공제. 요즘에 한부모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생긴 건데, 아, 참고로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이에요.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고. 금액이 좀 다릅니다. 또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그래서 남자도 되고 누구도 돼요? 여자도 돼요. 그래서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이때 이제 한부모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 경우, 여자분들 중에서 양쪽 다 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부녀자는 50만 원이고요. 한부모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 두 개 다 해주면 누가 싫어할까요? 그렇죠. 나라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싫어해요? 남자가 싫어해요. 왜냐면 남자는 둘 중에 뭐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만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한부모만. 근데 여자분은 둘 다 된대. 그러면 남녀평등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남녀평등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평등할 수가 없잖아요. 네. 위에 있는 거 누구한테 빼달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아기는 누구만 낳아요? 여자만. 평등해요? 아니잖아요. 무거운 거 누가 많이 들어요? 남자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평등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는 남녀 평등 외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 방법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남자가 뭐를 해야 돼요? 애를 낳아야 돼.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두 개 갖고 하루 종일 싸우잖아요. 뭘로 싸워요? 남자는 군대 가라. 여자는 뭐 해라? 애 낳아라. 둘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왜냐면 남자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뭐만 하는 거예요? 높은 것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인적공제 관련 사항이라고 있어요. 469페이지. 그래서 일단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뭐 갖고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우리 저거 할 때, 연말정산 할 때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거 보고 같이 살고 있냐가 일단 첫 번째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하고 살고 있고 형제들이 이제 세 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다들 일을 해요. 그러면은 다들 부모님이 나한테 공제하고 싶을 때는 셋 중에 한 명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가장 베스트죠. 만약에 셋 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셋 다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왜냐면 그러면은 삼중 공제가 돼버리잖아요. 언니가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 갖고 가는 거죠. 근데 누가 갖고 가면 제일 좋냐면은요,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네, 왜냐면 혜택은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가요. 왜냐면 세율이 다르잖아요. 100만 원에 6% 곱하는 거랑 100만 원에 40% 곱하는 거랑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양쪽에 하나만 가야 돼. 그러면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6%인 사람한테 몰아주면은 6%밖에 효과를 못 받지만 40%인 사람한테 몰아주면 몇 프로 효과가 되죠? 40% 효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오면 무조건 그 얘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몰아주는 게 정답이라고.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세율이 달라서 그래요. 적용되는 세율이.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박스에 보시면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입양자는요 주민등록상에 없어도 공제가 됩니다. 왜냐면 따로 살고 있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외의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취약. 그러니까 학교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도 돼요. 그 다음에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그래서 우리가 뭐 주말 부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도 따로 살고 있지만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주거의 형평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 그래서 이런 것도 돼요. 어떤 것도 되냐면 부모님은 강원도에 살고 나는 인천에 살아. 근데 부모님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 대신 그분이 나이에 해당돼야 되고 돈 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에만 해당이 되면은 멀리 살고 있는 부모님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부모님 같이 살지는 못해도 용돈이라도 드려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제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시는 건 안 돼요.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부모님이 만약에 해외에 거주하고 계셔. 그러면 그건 공제가 안 돼요. 이거는 실제 법원에서 판례로 나온 거예요. 판례에서 외국 사는 사람들까지 못 빼주겠다. 국내에 살면 빼주겠다. 이렇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사시는 부모님은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직계 비속이 취약으로 인해서 유학가는 건 기본 문제 대상인 거예요? 직계 비속이요? 네, 그건 돼요. 왜냐면 일단 20살까지는 따로 살고 있어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학 가는 거 가능해요. 그 대신 얘가 몇 살 되면 안 돼요? 21살 되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20살까지. 그 다음에 공제 대상의 판정식인데 거기 밑에 보세요. 세법상 연령은 무조건 연말정산 나이에서 출생연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0년생이야. 그럼 지금 몇 년도죠? 2023에서 2000 빼면은 몇 살 되는 거예요? 23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그냥 연도에서 연도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년도에 시험 볼 거예요? 23년도에 보니까 몇 년도로 계산하세요? 2023에서 그 연도 빼시면은 그게 나이가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저기 다만 좀 봐주세요. 469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진한 글씨로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뭐 됐을 때요? 치유됐을 때에는 요때는 사망 또는 장애 치유 전일로 봐요. 이렇게까지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1월 1일 날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12월 31일 날 돌아가신 걸로 돼요. 전날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날 기준으로 본다고요? 전날 기준으로.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1월 2일 날 사망하셨잖아요. 그러면 1월 며칠 날 돌아가시는 걸 봐요? 1일요. 그러면은 2023년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껴있으면은 그 당해연도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올해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올해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의료가 많이 발전해서 장애 있는 분들 중에 수술 받아서 장애 치유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장애 치유되는 전달로 계산하는 거고, 만약에 올해 장애 치유가 됐어.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저희 시험에 1월 1일 이런 걸로 장난 안 쳐요. 네. 그냥 올해 사망했다.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공제된다. 올해 장애 치유됐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뭐다? 장애인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골치 아픈 시험들은 날짜 갖고도 장난치십니다. 저희 시험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래도 거기 밑에 써 있잖아요. 또한 연령 기준이 정해진 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기준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며칠이라도 있으면 된다고요? 하루라도 껴 있으면은 인정을 해줍니다.
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술, 예. 술도 보면은 연도로 보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예. 지금은 날짜까지 보나요? 어쨌든 저 호프집에서 일할 때는 연도로 봤거든요. 그래갖고 12월 31일 24시 땡 돼서 내년이 됐어요. 예. 24시 땡 하고 그러니까 1월 1일 새벽 0시 2분에 고등학생이 둘이 들어왔어요. 누가 봐도 고딩이야. 주세요 그랬더니 예, 주민등록증을 딱 꺼내더라고요. 이제 술 먹을 수 있는 게 2분 된 거예요. 예, 얼굴을 드러내고 술 먹을 수 있는 게. 그래갖고 이제 저기 이모님한테 가갖고 보너스 안주 2개만 달라고 황도하고 쥐포 구워다가 줬죠. 예. 그랬더니 둘이서 남자애하고 여자애였는데 아니 계속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손님 없어갖고 바깥에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둘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님한테 그랬죠. 왠지 12시 땡 되면 들어올 것 같다 느낌에. 그랬더니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저건 겁나 잘 잡았거든요. 미성년자들. 또 아는 놈이 또 미성년자 둘 데리고 와갖고 형 한 번만 봐달라고 됐다고 꺼지시라고 내쫓은 적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솔직히 미성년자인지 구별 잘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나도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성년자들이 딱 잘 보이더라고요. 검사하면 거의 99%?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못 잡은 적도 있겠죠. 근데 거의 99%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470페이지 잠깐 보시면 예제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1963년생. 그럼 우리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1963년을 빼면은 딱 몇 살 나와요? 60세. 그러면 이분은 몇 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60세 이상. 그래서 연도에서 연도 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바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지금 나이 계산할 때 연도로 계산해요? 날짜까지 계산해요? 날짜까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세법도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후딱 보고 마무리 할 겁니다.